안녕하십니까. HRD스트 김P입니다. 오해를 또 많이 하시는 게 교육을 만병통치약으로 바라봐. 막상 뭐 실질적인 대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약값도 제대로 안 내면서 교육은 만병통치약이야. 모든 문제 생기면 야 교육으로 해결해, 교육으로 해결해.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막상 또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야 니들 하는 게 뭐 있는데 돈만 쓰는 부서 아니야? 응? 비용 발생 부서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는 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하지만 HRD 담당 HRD 업무, 이 교육적 활동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전사 목표 달성에 필요한 성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교육적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리더가 단위 조직의 구성원들, 자기 부서 내의 구성원들의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조치 활동들이 있는데, 물론 제일 쉬운 거는 연봉, 뭐 금전적인 보상이겠죠. 위임과 해서 뭐 성과 좋으면 많이 줄게. 이것도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금전적 보상은. 그럼 어떤 거 할 거냐? 결국 보면은요. 리더 입장에 보면은 코칭을 해주거나 자기의 노하우를 주거나 아니면 부서 내부 또는 사내 또는 외부 교육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키워주는, 채워주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성과를 향상할 수밖에 없어요. 되게 그건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퍼포먼스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능력 개발이 필요해. 능력과 역량에 대한 개발이 필요해. 근데 여기는 대부분 교육적 활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리더의 코칭도 들어가지만. 그래서 그거는 타당은 하다. 단,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래서 HRD 담당자라면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답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답을 못 내겠다 그러면은 그 답에 해당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지금 그 HRD 담당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당장 아니더라도 여러 해에 걸쳐서 꼭 채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지금 이 시간까지 수많은 교육기관부서 HR 담당자가 교육과정을 개설했단 말이에요. 운영했어요. 그리고 현업에서 많은 교육들을 가고 있어요. 왜 그 교육을 보냈고 왜 그 교육을 사내에 개설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수많은 교육과정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같은 교육을 해왔을까요? 그것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니, 지금은 안 했어. 근데 앞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 어떤 교육이. 그럼 왜 필요할까요? 왜 그 교육을 사내 개설하거나 보내야 될까요?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찾았다면 연간 교육계획 수립할 때 아주 큰 가이드가 돼요. 흔들림이 없는 큰 가이드가 됩니다. 자, 또 하나 질문 볼까요? 교육 니즈를 파악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경영진의 요구사항입니다. HLD가 제공하는 교육적 활동의 제공은 리더와 구성원이 궁금한 것, 뭐 개인적인 궁금증, 뭐 인문학, 그다음에 뭐 교양 또는 인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니드에 대한 대응은 아니에요. 경영진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은 절박한 거예요. 지금 회사가 둘러싼 경영 여건을 감안해서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뚫고서라도 어쨌든 간에 설정한 목표, 경영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매출을 발생시키고 흑자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매년 한 해도 열애 없이, 그것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거기에 필요한 교육이 1순위라는 거죠. 그게 CEO 입장이라면 당연할 거예요. 우리는 사원이고 뭐 일반 구성원이니까 이건 모르겠어. 그건 대표이사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가 궁금한 거, 우리가 받고 싶은 교육이 있으니까 이 교육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필요한 교육이라면 대부분 직무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둔 교육이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감히 추론합니다. 저한테 의견 묻는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리더에게는 리더십, 구성원에게는 조직 문화 이해 실천 수준도 중요하고, 그리고 각 개인 모두는 자신의 직무 전문성을 업시키는 데 무조건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면 직무 전문성 높이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만 교육주관부서 HRD 담당자가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직접 기획, 개발, 운영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HRD 직무 자식것도 안 되는 판인데 다른 직무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업에서 주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부 교육을 가거나. 그럼 현업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 부서의 직무 전문성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도와줘야죠. 가이드 주고. 그런 교육 제도를 마련해 주는 건 HR 담당자의 몫이지만 실제 그 교육을 기획 운영하는 거는 현업부서의 몫이에요. 그와 같은 직무 전문성 높이는 교육도 매우 중시된다. 당연히 그러니까 전산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교육활동의 학습 목표. 궁극적으로는 크게 보면은 전산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구성과 리더의 퍼포먼스 향상에 크게는. 다만 올해에 주어진 HRD 담당자가 달성의 전략 과제가 있으니 거기에 부합되는 교육. 그 교육은 전산 목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달성인 거죠. 그러니까 HRD 담당자가 기획 개발 운영하는 교육은 기본적으로 전산 목표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달성을 위한. 이거 잊지 마시라. 여기는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직업훈련 학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평생 교육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학습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육 내용이. 그럼 내용이 나오니까 당연히 거기에 부합되는 교과목들이 편성돼야 되겠죠.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경험이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공감할 건데 경영진의 요구사항에 해당이 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정해지면 당연히 내용이 나오고요.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르는 교육 방법이 나오고요. 교육 방법이 정해지면은 그 방법에 가장 적합한 교육 자료가 당연히 연계돼요. 나와요. 가령 모르는 걸 알려주는 학습 수준에 높이는 교육이라면 교과목은 콘텐츠 자체가 지식 또는 기술 이와 같은 것이 되겠죠. 만약에 지식을 다루는 교과목이야. 모르는 것 알려주는 건데 어떤 지식에 대한 그 이해 수준 높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른 교육법 뭐가 있습니까? 설명식 또는 사례 연구 또는 체험 활동 또는 토의 발표 다 가능은 해요. 다음 보편적으로 설명식이 제일 무난하겠지요. 설명식 강의니까 필요한 교육 자료는 뭡니까? 강사용 PPT 자료, 교육수행용 교재. 그죠? 교육수행용 교재. 그리고 교보제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교육을 했으니 그 효과를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할 때 그 목표가 어떻게 그러니까 달성 방법에 대한 것도 같이 언급이 돼야 되거든요. 마치 KPI 수립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학습 목표는 정해졌는데 교육 효과 측정 방법은 몰라요.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따라서 이 부분은 모든 우리 직장인들이 연간 업무 목표 수립을 할 때 목표가 있고 측정 방법에 해당이 되는 KPI 수립하듯이 교육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교육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에 대한 측정 방법, 교육 효과 측정 방법에 대한 것도 같이 언급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교육 만족도로만 갈 건지 아니면 이해 수준의 변화를 만들 건지 또는 인식을 바꾸는 거로 갈 건지 아니면 일의 결과물의 변화를 만들 건지 이게 목표로 나와야 되고 당연히 인식 수준의 변화면 인식 수준을 얼마큼 변하는 걸 알아보는 측정 방법을 정하면 돼요. 되게 서베이겠죠. 뭐 설문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해 수준의 변화야. 그럼 뭐 필기 시험이 가능하겠죠. 아니 퀴즈라든지 일의 결과물의 변화야. 이거는 뭐 교육 끝나고 일정 시간 뒤에 실제 일의 결과물들 매출이든 이익이든 아니면 컴플레인 건수든 아니면 생산성이든 관련된 지표의 값을 산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교육의 효과는 교육계획서에 있는 학습 목표의 측정 방법으로 입증하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일의 시작이 비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경영 전략 속에 있는 올해치의 전사 목표 중에 인사에 할당된 전략 과제, 그 중에 HR 담당자가 맡고 있는 것, 그 업무에 대한 것을 그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따라서 HR 담당자 일의 결과물은 전사 목표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직무 전문성을 높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HR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은 HR 담당자 자신은 어떻게 직무 전문성을 높일 거냐. 혼자만의 힘으로? 아니면 부서의 도움으로? 아니면 외부의 도움으로? 근데 큰돈 들이지 않고 비용 들이지 않고 내부에서 내가 맡고 있는 직무의 전문성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면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비단 HR 담당자가 직접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기획개발 운영할 수 없으나 현업에서 그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기획개발 운영하게 만들면 안 될까?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사내 베테랑을 강사로 활용해서 관련되는 직무 전문성 교육을 실제 진행하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 의견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예요. 가능하다. 그래서 필요한 게 사내 강사 양성 아닙니까? 자, 그 부분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단 HRD 자체는 학교 교육도 아니고 평생 교육도 아니고 직업훈련 기관도 아니다. 그냥 특정한 회사의 전사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과 리더의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한 리더 구성원의 능력과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적 활동의 제공이에요. 근데 교육 활동의 본질은 변화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어떤 교양, 입문, 또는 인성에 대한 교육은 사실 우리 회사가 추구한 전사 목표와 관련성은 없어요. 물론 중요해요. 그럼 중요하다면 사람을 뽑을 때 그런 관점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죠. 인성도 좋고 교양도 있고 인문학 소양도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이 사업 수행과 무관한 부분, 관련성이 적은 거는 교육의 대상은 사실 아니다. 통상적으로 교육부서는 뭐 비용부서라고 그래요. 돈을 쓰기만 한다. 뭐 도움 안 된다. 회사 수익에는 수익만 계속 뭡니까? 이제 갉아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교육계획을 수립을 할 때 학습 목표에 보면은 영업사원들, 영업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개발해서 매출의 향상이거든요. 즉, 매출 달성에 기여하는 거예요. 다만 비용이 든다는 거죠. 교육훈련비가. 그죠? 따라서 어쨌거나 교육도 비용 부서이니 비용을 발생시키면 비용 대비 효과 있을 거 아니에요. 가치를 입증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효과를 있음을 입증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인식의 변화, 이해 수준의 학습 수준의 변화, 행동 수준의 변화, 일의 결과물의 변화를 만드는 교육이 돼야 돼요. 그래 비난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매출 향상에 기여한다. 이익 향상에 기여한다. 회사가 원하는 그런 인식으로 바꾸는데 기여한다. 여러분이 직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뭔가 부족한 부분을 교육제를 통해서 전문성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러면 야 너희는 뭐 슈퍼맨이냐? HR 담당자들은 아니에요. 무한 책임을 짓는 건 아니에요. 즉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육기획서에 있는 학습 목표에 한정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HR 담당자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교육기획서에 있는 것에 한정 짓는 거죠. 예를 들면 영업하시는 분들 아주 그 꼼꼼하게 우리 그 매출하면은 꼼꼼하게 고려할 게 뭡니까? 상품 종류별, 가격대별, 판매 지역별, 구매자 연령대별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이제 정해요. 그죠?
근데 여기에 반영 안 된 거는 그걸로 평가받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당초 설정한 그 상권, 상품, 지역, 연령대에서 벗어난 것 같고 내가 매출이 얼마큼이면 못했네? 이렇게 평가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HRD 담당자도 마찬가지로 학습 목표에 설정된 것 이외로 평가받는 건 아니에요. 무한 책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HRD 담당자도 직장인 n분의 1로서 평가받는단 말이에요. 역량평가, 업적평가 받습니다. 받아요. 그래서 업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는 전산목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인사조직에 할당된 과제 중에 HR 담당자에게 할당된 것. 요거는 요와 같은 전략과제는 업적평가의 대상이에요. 근데 매년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교육들이 있어요. 루틴한 교육들. 이 부분은 업적평가의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루틴한 업무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24년도 인문교육에 대한 결과 성과가 2025년, 26년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그렇게 만드는 데 필요한 거는 역량평가예요. 업적평가는 사실 아니에요. 좀 구별 좀 하시라. HRD 담당자 스스로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평가 지표로서 교육 참가자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이걸로 평가를 받으려고 해요. 대개 HRD의 또는 인사 조직 내에 KPI로는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건 너무 편협되다. 영업으로 치면은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는 난 평가받겠다.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평가받겠다. 다 모르겠고 특정한 연령대 매출로만 난 평가받을래.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학습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학습 목표에 따라 그 목표가 달성된 확인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반적 교육 만족도로만 평가받는다는 얘기는 학습 목표가 다 교육 끝나면 전반적인 교육 만족도를 몇 점 맞겠습니다. 이게 목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논리라면. 이거는 좀 타당하지 않죠. 그죠? 물론 교육 만족도를 평가받겠습니다.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를 학습 목표로 했는데 의사결정권자 승인을 해줬네?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럼 그걸로 평가받는 게 맞죠. 의사결정 받은 거니까. HRD 담당자는 HRD 직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다 본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HRD 직무는 경영 목표 달성이 만능은 아니에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편협된 거면 치중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전산 목표 달성에 필요한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관련되는 교육 활동을 기획, 개발, 운영해서 측정해서 그걸로 평가받아. 사실 쉽진 않아요. 영업으로 치면은 말도 안 되는 상권에 가서 참 아직까지 뭡니까 인지도가 높지 않은 그런 약을 팔려는 거야. 그게 쉽겠습니까? 판매 자체가 쉽지 않겠죠. 근데 기존 잘 나가는 상품처럼 매출을 목표를 받는다? 무지 힘들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HRD 담당자의 업무의 본질은 전산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교육적 활동의 제공이에요. 리더 구성원의 역량 개발입니다. 그게 전산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거고요. 그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힘든 일이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HRD 담당자 숙명은 지금 여러분 그 하이라이트 돼 있는 부분 이게 숙명이에요. 그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전산 목표에 교육에 할당된 전략과제 달성하는 게 우리 업무의 본질이다. 본연의 거다. 그래서 직무 전문성 향상 부분이 그런 과제 중에 하나예요. 쉽지 않죠. 아니 HRD 담당자 스스로도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나의 직무 전문성을 업시킨 매년 크게 향상되나? 가슴에 소름 얹고 쉽지 않죠. 근데 그걸로 평가받아야 된다.
그게 숙명이다.